스피치 수업 복습을 금요일 저녁에 하지 못하고 일요일 오후가 다 돼서야 하는 이 안타까움. 미루면 안 되는 것이요. 근데 미루다기보다 지친 거에 밀렸어. 그래서 복습을 하지 못했어요. 지난 금요일은 창의적인 생각 혹은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엄마 된 자로서 키워나가야 할 때 가급적이면 암기식보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닥치면 실천이 어렵지가 않아서 그거를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이제 막 7살이 되어 수학을 산수라고 하죠. 1 더하기 2는 2, 3 더하기 7은 10, 이렇게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엄마의 입장으로 이제 수학 어플을 깔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오! 우리 아들이 의외로 아니, 의외가 아니지, 우리 연우로서는 처음이니까 그 수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아이가 숫자를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바라보게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그 영재, 우리가 그 영재 발굴단 그곳에 나오는 그 영재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연우가 영재일 리도 없고 영재가 될 필요도 없고 그 아이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다만 수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아이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 혹은 대학 6년이 될지 그 과정 속에서 이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 혹은 창의, 그 두 가지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학교 교육이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얘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7살인데 그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창이라는 단어 하나에. 내가 살짝 쥐박았어요. 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그게 진짜 부끄러워. 왜냐면 나도 몰랐을 거야. 나도 어렸을 때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마음을 비우고 너가 더하기 빼기를 곱하기 나누기를 즐겁게 생각하고 생각의 전환을, 연호는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관찰. 우리가 일기를 쓰잖아요. 안내 일기, 난중 일기. 내가 알고 있는 크게 중요한 일기는 두 가지인데, 일기를 씀에 있어서 내가 일기를 써봐라 하면 아이들은 보통 내가 그날 한 일을 일기를 쓴대요. 그게 뽀닥지 않았어. 근데 내가 본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써도 일기가 되는 거라,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사고, 생각의 전환. 나는 구례를 가지고 지금 구례가 내 마음속에 화두가 돼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례를 어떻게 동영상에 담아내고 글에 담아내고, 혹은 외지에 사는 사람들 혹은 지구인들에게 구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또 그걸 통해서 나는 또 어떻게 내 생계를, 내 밥벌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의 전환이라는 딱 그 단어가 싹 스쳐나간 거예요. 아직은 방향이 서진 않았어요. 줄기가 없고 그저 그냥 지리산이 있고 섬진강이 흐르고 내가 있고 그건데 방향이 서지 않아서 이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사고의 전환, 구례를 어떻게 보느냐, 어느 시각에서, 이걸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찰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초교 그곳에 그 다리 시멘트를 뚫어불고 꽃이 피었어. 난 그 꽃을 봤거든요. 연희랑 연호랑. 근데 선생님이 그 꽃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이 다리를 뚫고 자란 이 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꽃 한 송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냐? 견해가 다르니까. 아이를 관찰력 있게 키운다는 것은 엄마의 몫이므로 그런 것들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해줬던 말 이야기 중에 박찬식이라는 부모의 역량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 해서 예를 들어준 사람이 박찬식이란 분이었어요. 그분의 아버님은 소작농이었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임대농, 논을 지어서 그 진값을 땅 주인에게 주고 그 남은 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소작농. 그 박찬식 그분의 아버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공부만큼은 마음 깊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박찬식님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유학을 보내게 된대요. 다른 타 지역으로, 대구인가? 정확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타 지역으로 유학을 보내서 학교를 다니는데 중학생 아이가 타지에서 혼자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되지 않고 뒷전이고 학교 생활도 재미가 없고 그러그러 어찌어찌 하여 시험을 보게 됐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쨌든 시험을 보게 되어서 그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시험 성적이 기대 못 미치잖아요. 차마 부모님께 내가 하위권이다. 57명 중에 57등이다. 혹은 몇 등이다.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아빠는 까막눈이야. 아빠가 글을 몰라. 고쳐도 모를 거야 해가지고 성적을 고쳤대요. 몇 등으로? 아우 양심도 없지. 1등으로. 그래서 57명 중에 1등! 이란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님에게 보여드렸대요. 아빠 이제 아빠 물어봤겠죠. 어제 학교는 잘 다니냐? 시험 봤냐? 몇 등이냐? 성적표는 갖고 왔냐? 예, 여기 있습니다. 1등이요? 동네 잔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있는 돼지를 잡자. 소장농 아버님은 재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 집에 가장 귀한 재산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해줘 버렸대요. 아들이 부끄러워 이제 죽겠는 거예요. 나의 이 거짓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시다니. 내가 사람 뭐하나 죽어야지. 강물에 고기를 빡 쳐박아도 숨을 못 쉬겠으면 터인다고 쳐먹고 죽어야 되다가 또 숨 못 쉬겠으면 고기를 쳐들고 그 부끄러움을 안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죠.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도 되고 의원도 국회의원도 되고 하셨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에게 하려고 하셨던 말은 부모의 역량이 중요하다. 자식을 기름에 있어서 부모의 역량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사실 지금 나는 내 남편이 없이 내가 애들을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또 내가 성향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먼저 하는 스타일이라 희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 사실 남편한테 자식들의 교육을 일임한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부끄럽더라고요. 부모의 역량이 그러한데 나는 엄마로서 엄마의 역량이 무엇인가? 내가 아이들을 인성교육을 혹은 본받을 만한 그 본이 되는 교육을 엄마로서 잘 하고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소리 10번 할 거 한 번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안 되는 거 실천이 잘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량이 아이를 크게 키우고 아이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마음에 딱 담아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스피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거든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굳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습 1시간 반짜리 수업을 10분 안에 동영상을 찍으면서 복습을 하겠노라.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말을 내가 어떻게 똑같이 들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나의 언어 표현력이 어떻게 될까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영상 작업이라 아마 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내가 보겠죠. 나중에.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한번 읽기 연습이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이 10분 45초는 내 계획적인 사생활을 쫑알쫑알 하고 이 피부 어떻게 자, 오늘은 읽기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도, 내 생각에는 이 진도를 다 선생님이 다 진도를 나갈 것 같지가 않아. 됐어. 제 286강 아인슈타인의 지혜와 지식. 아인슈타인 박사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식, 그 엄청난 탐구열, 그거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물컵에다 손가락을 넣었다가 꺼내서 물 한 방울 달랑 떨어지는 걸 보이면서 내 지식은 이것만도 못하다. 저 바닷물에 비유하자면 여기 물 한 방울 만도 못한 것이 나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묻기를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성공 비결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공을 S라고 할 때 S는 X 플러스 Y 플러스 G라는 공식으로 말했습니다. X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Y는 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엔조이하는 마음으로 하라. 연구도 엔조이하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다. 거기에 비결이 있다. Z는 한가한 시간을 가져라. 일을 한다고 일에 빠져버리고 연구한다고 연구에 미쳐버리지 마라. 한가한 시간을 가져서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게 있었어요. 성공하는 남자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했는데 이거는 그렇고 오늘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발표. 원님의 명판결.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 주장하였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 주장했습니다. 한참을 다투던 둘은 답답한 나머지 고을 원님께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뒤 고집 센 사람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 했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원님은 다음과 같이 송구하였답니다. 27이라 답한 놈을 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쳐라.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답니다. 곤장을 맞은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원님의 대답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니라.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자고로 1.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2.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3.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됩니다. 진실이 무조건 최상의 답은 아닙니다. 진실보다 더 귀한 것은 포용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실을 잠시 묻어두고 사랑과 관용으로 포용해주는 넉넉함이 세상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 이걸 그냥 읽어보고 싶어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종어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에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둠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잃지 말고 스스로 희망을 만들면서 살아가도록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오늘 복습을 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들 것은 이거를 굳이 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습의 의미는 그냥 꾸준히 한다. 계속 한다. 그렇지. 그날 배운 거 딱 10분 동영상을 담는다. 그거에 큰 의의를 두고 예쁘거나 안 예쁘거나 그래도 좀 단정하게만 할 거예요. 단정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됐어.